그렇지만 사마광의 둥근 베개가 주는 경각심은 가지지 못하였으며 어쩌다 손강이 졸음을 면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 나는 추운 곳에서 거처하면 마음이 상쾌해질 것이요. 그렇게 되면 정신이 저절로 또렷해져서 졸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사마광이 그 자취통감을 만들 때, 자취통감을 지을 때 잠을 너무 많이 자면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니까 잠을 덜 자려고 그 목침을 공처럼 목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처럼 생긴 목침을 베고 자는 거예요. 자다가 몸을 뒤척이면은 목침이 둥글둥글하니까 머리가 굴러떨어져 잠에서 깨는 거죠. 깨면 일어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그 자취통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그 고사가 있어요. 그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줄인다, 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송강이라는 양반은 그 상투, 옛날 사람 머리를 상투를 맸으니까 상투를 딱 저기 들보에다가 딱 묶어놓고 공부를 책을 보면은 가다 꾹꾹 졸으면 위에서 상투를 확 잡아당기니까 잠에서 깨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또 책을 읽고 있다가 또 꾸벅 졸으면은 확 잡아당기니까 정신을 차리고 했다 하는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 외에도 막 잠이 쏟아지면 송곳으로 이렇게 뭐 허벅지를 찔러서 잠을 쫓았다 이런 고사가 있는데 그 지금 뭐 송광이나 그 사마광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잠을 쫓으려고 잠을 쫓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이제 그만큼 몸을 혹사했기 때문에 그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방에서 가장 차가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 바람을 맞고 한기를 쐬어 기운이 다시 조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산단공의 병이 이제 중풍으로 악화되니까 그 의령공이 그 구례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저 의사가 없는 저 시골에 있으면은 그 병을 제대로 못 하니까 못 낫으니까 구례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좋은 의사를 붙여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데리고 갔는데 구례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는데 혼자 요양하니까 엄청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동네 꼬마들을 불러놓고 같이 놀고 낮에는 이제 그 동네 어린 꼬마들 데려다가 같이 놀 수 있는데 밤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자려면 온갖 잡생각이 머리에 막 끼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경려분각이라는 불시계, 분각이라는 게 태운다 이 말이고 각이 시계니까 이 불로 태워서 돌아가는 시계, 불시계를 만들었어요. 경려라는 거는 사람을 경계해서 깨우치게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그 잡생각을 쫓는 데 쓰는 그 불시계를 개발을 했어요. 산단공이 지은 경려분각기에 적혀있기를 온갖 잡념과 싸움에 마음 졸이며 괴로움이 모여서 앞서 떠올랐던 생각이 미처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걱정이 연달아 일어나서 마음은 좁쌀만 한데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많고 태풍 같은 형세로 바위 틈구석을 흔들어 놓으니 연약한 풀포기에 묻은 미세한 먼지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었다. 병은 처음부터 깊더니 날이 갈수록 증세는 더욱 심해져서 만약 여기에서 증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 것만 같았다. 근데 이제 그 경려분각기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경려분각기를 보면은 그때 병증이 점차 심해져 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겠다는 걸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혼자 밤을 새우면은 온갖 잡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는 시간을 5경으로 나누잖아요. 밤을. 초경, 뭐 2, 3, 3경, 4경, 5경 이나누는데 3경이 한밤중이죠. 그 5경마다 이제 소리를 울려주는 괴종시계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병의 증상을 이기고 조절한 사람들은 조그만 사례라고 하더라도 경계로 삼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 지금 나는 이와 같이 하고 있으니 장차 어떻게 기운을 회복할 것인가. 100가지 계책을 세우고 1000가지 생각을 다듬어 보지만 아무 인연도 없는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생각을 가다듬을 수만 있다면 그 계책이 나올 것만 같아서 이른바 분각을 만들어 밤의 시간을 각경마다 깨우쳐준다면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서 한탄하는 일만은 없을 것 같았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한 일경 사이만큼 길이로 간격을 두고 이제 실에다가 세 구슬을 묶어서 쭉 걸어놓고 그러니까 초경에는 한 개, 2경에는 2개, 3경에 구슬 3개, 4경에는 4개, 5경에 5개 이렇게 묶어놓고 밤 도토리 이런 걸 이제 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쭉 도화선을 만들어 놓고 도화선에다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이 쭉 일경만큼 타 초경이 되면은 이 불에 그 실이 타니까 구슬이 툭 떨어져서 도로록 굴러가서 이제 그 걸어 놓은 그 저기 응? 징을 가서 땅 때리면 소리가 빵 한 번 울리고 이 또 쭉 타고 가서 이경에 가서 또 실이 타면은 구슬 2개가 탁탁 떨어져서 쫙 가면 땅땅 때려주고 이렇게 이제 개종시계를 만드는 건데 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불로 이렇게 쭉 타다가 이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위험한 것 같은데 그 어떻게 그 불이 안 나고 그걸 했는지 참 목숨 위험할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장난이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증실계에는 사람들은 한증막을 재서 땀을 흘리면 곧바로 효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므로 나도 그렇게 믿었다. 이제 찬바람을 쏘여서 아까 그 성균관 그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 찬바람을 많이 쏘여서 생긴 병이다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찬바람을 쏘여서 생긴 병은 그 땀을 흘려서 한기를 몰아내면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 공부한 책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도끼를 밖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땀을 흘리는 거, 또 하나가 토해내는 거, 또 하나가 설사를 해서 뽑아내는 거.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 책에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땀을 한증막을 만들어 땀을 빼면은 나을 거라는 거가 자기도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증막을 개발을 했어요. 이에 두 칸의 한증막을 지어 하나는 휴식하는 공간으로 삼고 하나는 땀나는 방으로 만들고는 내벽을 두껍게 발라 송곳 끝도 들어갈 틈이 없게 단단히 하였다. 바닥은 돌을 쌓아 온돌을 만들고 모래와 자갈로 틈을 메워 서너 명 정도가 앉을 수 있게 하였다. 근데 문제는 너무 그 한증막을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결국은 뇌졸중으로 이제 번졌는데 제 생각에는 그 뇌졸중, 그 중풍에는 한증막이 오히려 해로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 의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열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오히려 그 혈관이 결국은 뇌졸중이라는 게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병인데 막히거나 터지는 건데 해로울 것 같은데 그걸 했어요. 공자는 3대를 계속하여
의협에 종사해온 의사가 지은 약이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는 법이라고 하면서 개강자가 약을 보내왔을 때 맛도 보지 않으셨으니 옛사람들은 이처럼 질병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하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못하여 결국은 병이 이와 같이 악화되도록 만들고 말았다. 근데 이제 산당공이 하시는 얘기는 춘추시대 그 대부 개강자가 이제 공자를 불러다가 자문을 받을 때 공자가 몸이 아프다니까 약을 줬어요. 약을 줬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원래 의사는 3대를 대대로 의사로 내려온 집 약이 아니면 써서는 안 된다. 나는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니까 주는 거니까 받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산다공 얘기는 그 얘기죠. 공자님도 그렇게 약이나 의학에 대해서는 신중하셨는데 이제 공자의 말이 그 얘기죠. 3대를 내려온 의사가 아니면 그 약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약 처방은 아주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즘도 보면은 그 왜 보양식 내지는 이런 대체의학이라 그럽니까?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공자 시대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약이라는 것은 검증이 된 그런 것을 써야지 검증도 안 된 뭐 몸에 좋다 해가지고 뭐 이런 걸 대처의학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잘못하는 거다는 걸 이제 공자가 얘기를 했고 산당공도 역시 그 공자님의 말씀이 옳다 그걸 따랐어야 하는 거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나처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결국 산당공은 그 시골 노인들의 그 대체의학 말하자면 잘못된 처방을 듣고 따랐다가 크게 낭패를 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산당공은 그 처방도 처방이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볼 때 문제가 산당공은 젊어서 공부할 때도 과도하게 그 항상 그 바람 들어오는 문 틈새에 있는 거기 가서 앉고 또 뭡니까 저기 사우나도 만들었고 엄청 과도하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하신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조금만 줄이셨으면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결국 산당공은 병세가 악화돼 가지고 1490년 성종 21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때 박안성인데 박안성이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좀 좋은 약을 중국에서 온 좋은 약을 내려보내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상호남 방백 구약서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 박안성이 약도 안 보내줬고 결국은 병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에 돌아가셨죠.